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7회차의 경우 6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8억 2천만 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아마 7회차 1등 당첨 금액은 2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왔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절대 경기력만 엄청나게 분석을 해도 안 되고 패턴이나 특이점으로만 해도 안 되고 배당으로만 해도 안 되는 게 축구토토 승무패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픽을 세우시고 제 픽을 참고하셔서 이변도 잡아보시고 제가 이변을 단통으로 가면 정배도 함께 잡아서 안전하게 또 픽을 해보시고 또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픽도 한 경기씩 넣어보셔서 축구토토 승무패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운빨도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많은 말 필요 없이 바로 축구토토 승무패 최종 픽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영상에서 공유드리지 않은 5경기의 최종 픽은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 영상으로 공유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에스파뇰 대 오사수나. 자, 우선 이 경기는 에스파뇰이 정배당을 받긴 했지만 가장 최근 6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오사수나가 패배를 한 적이 없다. 에스파뇰을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다라는 점과 최근 오사수나의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대1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AT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에스파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생각을 할 텐데 왜 에스파뇰의 정배당을 책정을 했을까라는 게 굉장히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파뇰의 주전 수비 자원인 오스카길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주전 미드필더 자원인 소우자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에스파뇰의 정배를 책정한 다음에 토토인들을 낚으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사수나 사이드로 생각이 들고, 다만 오사수나가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함께 가져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에스파뇰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에스턴 대 레스터 시티. 자, 일단 이 경기는 에스턴의 승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지죠. 그 이유는 당연히 레스터 시티가 최근 굉장히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리그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던 메디슨 선수가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는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터 시티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실점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레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에스턴을 상대로 승리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에스턴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연승이 부러진다면 무승부로 부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에스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브랜드포드 대 사우스햄튼. 우선 홈에서만큼은 6경기째 패배가 없는 브랜드포라는 점과 원정에서 이번 시즌 한 번의 무승부도 없을 만큼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우스햄튼이라는 점에서 브랜드포의 장점인 뒷공간 털기가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브랜드포의 경우 선발 자원들의 이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보다 상황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카일 워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에카 선수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될 텐데 카일 워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최근 맞대결 전적도 브랜드퍼가 우세하고 이변으로 무승부를 잡아볼까 하긴 했는데 골대법 계산 결과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딱히 이변 없이 브랜드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맨유 대 크리스탈. 자, 우선 맨유는 한반도 날강도 선수들을 사우디로 날려보낸 이후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레시포드 선수가 매 경기 골을 기록해주고 있고 노팅엄과의 컵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죠. 또한 산초 선수, 마샬 선수도 복귀를 하면서 공격 자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굉장히 많아진 맨유입니다. 또한 팀 내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에릭센 선수가 레딩과의 컵 경기에서 앤디 캐롤의 가위차기 태클에 부상을 당하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그 공백을 바로 마르셀 자비처 선수를 데려오면서 메꿨다라고 보여져요. 바로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자비처 선수가 롱킥 능력도 있고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좋고 밸런스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카세미로 선수와 함께 중원을 잘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윌프레드 자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손실로 보이고 수비적으로도 안데르센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 양면에서 불안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콩가 선수와 아하마다 선수를 영입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틀 전에 영입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장 주말 경기에는 투입을 못 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경기 딱히 이변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기다. 맨유가 홈에서 득점도 좋지만 실점이 원정에 비해 4분의 1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라고 한다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두 줄 버스 세우고 수비만 해서 무승부 정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과 맨유의 베오르스트 선수가 197cm의 장신 공격수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해도 결국에는 뚝배기 한 방을 이용해서라도 끝내 맨유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6번 경기 엘체 대 비아레알. 자, 이 경기는 일단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최근 경기력을 보면 누가 봐도 엘체의 패배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맞대결 전적이 상당히 거슬립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엘체 홈 전적 2승 2무로 엘체가 비아레알을 상대로 패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일단 엘체가 이번 시즌 그 어느 때보다 경기력이 개차반인 상태였고 홈에서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전 수비수인 페드로 비가스 선수도 퇴장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때 이 경기에서 엘체가 승리하는 이변까지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상대전적인 면에서 비아레알만 홈에서 만났다 하면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엘체라는 점과 비아레알이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홈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인데 직전 라요와 홈 경기에서도 한 골도 못 넣으면서 0대1로 패배를 기록했죠. 그렇게 볼 때 골 결정력이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엘체 역시 득점은 볼 것도 없이 병실이지만 홈에서만큼은 실점은 확실히 줄어드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은 가져가 봐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엘체의 단통 무승부로 한번 이변을 노려봤습니다. 자, 8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헤타페. AT 마드리드가 홈에서 헤타페를 상대한다라고 본다면 누가 봐도 AT 마드리드의 승리가 당연한 결과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맞대결 전적에서도 압도적으로 AT 마드리드가 앞서고 있고 AT 마드리드 홈에서만큼은 무승부도 기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번 이적 시장에서 매트워티 선수를 영입을 했고 공격에 데파이 선수도 영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강을 마쳤다라고 봅니다. 또한 양팀 모두 주축 자원의 이탈이 딱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축 대 주축의 경기라면 당연히 AT 마드리드의 승리가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좀 마음에 걸리는 건 헤타페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혹시 연패를 끊어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노팅엄 대 리즈. 자, 일단 노팅엄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엄청나게 영입을 많이 했죠. 그 선수들이 다 출전할지는 감독만이 아는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영입을 많이 한 상황이고 확실한 건 딘 앤더슨 골키퍼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영입한 베테랑 골키퍼 나바스 골키퍼를 선발로 내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골문에 확실히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밖에도 많은 영입 자원들이 있는데 바로 내보낼지 안 내보낼지는 확실치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어쨌든 이런 베테랑 자원들을 영입을 많이 했고 최근 홈에서만큼은 6경기 동안 무패를 기록 중으로 원정보다 득점력은 4배나 증가하고 실점 역시 반으로 줄어드는 단단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리즈를 상대한 상대 전적 역시 노팅엄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리즈는 주전 수비수인 로빈 코우 선수가 경고 누적 결장, 스트로이직 선수, 리암 쿠퍼 선수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크다고 보이는 공격의 로드리고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원톱인 벤포드 선수 혼자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노팅엄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노팅엄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패턴 참고를 해서 노팅엄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지로나 대 발렌시아. 자, 일단 이 경기는 지로나가 정배당을 받았고 홈 경기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로나의 승리 투표율이 40% 가까이 몰리고 있지만, 저는 이 경기 지로나의 승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워낙 골이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맞대결 전적에서 발렌시아가 지로나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선수들은 이적하고 영입되고 하면서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인 상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주중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게 된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패턴상으로도 지로나의 승은 없다라는 패턴이 나오게 된다라는 점, 또한 주축 수비 자원인 마르티네즈 선수는 경고 누적, 얀쿠토, 다비드 로페즈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지로나라는 점에서 발렌시아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로나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토트넘 대 맨시티. 자, 우선 이 경기는 토트넘이 홈에서만큼은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력을 생각해 보면 역대급으로 좆밥스러운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시즌 19경기 동안 25골을 넣고 있는 맨시티의 미친 득점력에 홀란드 선수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단주마 선수와 페드로 포로 선수를 영입을 했으나 아직까지 선발로 내세우기에는 이르다라는 판단이 들고, 손흥민 선수가 컵 경기에서 오랜만에 골을 터뜨리면서 득점 감각을 올리긴 했지만 상대팀이 프레스턴이었다라는 점을 볼 때 득점 감각이 완벽하게 살아났다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에서 토트넘이 홈에서만큼은 아스날을 상대로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라는 점이 있었지만 아스날의 0대2로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력은 압도적으로 족밥스럽다라는 점에서 저는 토트넘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도 너무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